박찬대 의원 10분만 더 해야 되겠네요. 박찬대 의원 아직 거취가 정리가 안 됐죠. 지금 이번 달에 한국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이제 중앙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선거 출마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중앙 정치 쪽은 조금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중앙 정치를 한다고 하면 뭐 박찬대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나올 것도 아니고 뭐 원내대표 선거를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원내대표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나온다면 이제 당 대표를 다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당 대표는 지금 뭐 김민석 총리 쪽으로 무게 중심이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박찬대 의원이 이번에 이제 당 대표 출마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시장 쪽이 좀 유력하지 않겠나? 뭐 그 내각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것도 고려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인천 쪽에 박찬대 의원만큼 확실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어서 인천 쪽에 좀 박찬대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오늘이죠. 어젠가?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인천시장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성별과 연령, 권역,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민주당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인천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천시민 42.6%는 박찬대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을 선택한 응답은 5.3%에 그쳤습니다.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박찬대 의원이 70%가량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인천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박찬대 의원은 52.1%, 유정복 인천시장은 36.8%의 지지를 받아 박찬대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인천시장 양자 대결에선 김교흥 의원이 40.9%, 유정복 시장이 38.2%의 지지를 받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 인천시민 46.3%가 만족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40.2%였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 번 더 인천시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0%였습니다. 반면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6.1%였습니다. 인천 지역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2%, 국민의힘 29.6%,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2.0%, 진보당 0.7%로 조사됐습니다. 이거는 박찬대 의원이 안 나가면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당에서 이거는 무조건 차출을 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 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 박찬대 의원이 무려 42.6%가 나왔고 김교웅 의원은 5.3%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 뭐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상 대결에서 거의 뭐 50%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5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무조건 이긴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죠? 뭐 이쪽 후보, 유정복 후보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50% 넘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52.1%,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이 36.8%, 뭐 거의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김교홍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에요. 2% 정도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지금 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거 뭐 간단한 문제잖아요. 김교홍 후보가 뭐 조금 앞서는데 이거는 그 지금 불안한 거지.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여기 보시면 48%가 나오는데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지지율만큼도 안 나와요, 지금. 48%가 나오는데 인천시장 이 40%가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뭐
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을 출마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확실한 카드다. 이거 볼 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인천은 박찬대로 그냥 가야죠.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실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 정도는 이제 박찬대 의원도 본인 체급을 키워야죠. 뭐 이번 이제 집권 초기에 비서실장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긴 받았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엉아가 자전거를 밀어줬는데 이제는 박찬대 의원 스스로 자전거를 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큰 정치를 해나가려면은 본인 스스로 이제 힘으로 정치적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대통령실이나 내각으로 박찬대 의원이 진출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은 박찬대 의원의 이제 정치적인 미래를 놓고 볼 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을 하는 게 더 맞다. 선출직을 하는 게 훨씬 더 체급이 상승을 합니다. 비서실장은 예컨대 저는 또 뭐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고 봐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체급을 많이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친명 의원들 중에서 또 의원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될 뭐 이런 정치인 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천준호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예전에 비서실장 또 하기도 했잖아요. 천준호 의원도. 그래서 많이 뭐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하면은 뭐 이건 그냥 거의 당선 확정이나 다름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제 큰 부담을 하나 내려놓는 거죠. 하나 이기고 시작하는 게 어딥니까 지방선거를. 이쯤 되면 그냥 이기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박찬대 의원이 나가면 그냥 이기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신경 쓸 때 많은데 인천은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저렇게 되면. 그리고 뭐 인천 계양 을에 지금 그 김남준 대변인이 뭐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인천 쪽은 뭐 여러 가지로 힘이 실릴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울과 경기 쪽에 더 비중을 둘 수 있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영남권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뭐 수도권은 이제 기본으로 맞고 가야 되는 거고 수도권은 지금 뭐 제가 볼 땐 다 이길 것 같은데 정원호 구청장 뭐 아직 시동도 안 걸었는데 벌써 오세훈을 오차범위 확보해서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인천은 뭐 박찬대 거의 확정이다 싶은 그런 분위기고 경기도는 문제일 텐데 본선에서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은 없어요. 본선에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추미애 의원을 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또 털레반들이 뽑아놓으면 이런 본선에서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어요. 추미애 의원이 확장성이 없는 데다가 여성 후보라는 또 핸디캡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제가 정치 평론가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추미애 의원이 법사당을 이끌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피곤하게 했다. 뭐 이런 이유로 제가 추미애 의원의 약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볼 때 그 두 가지 핸디캡. 추미애 의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굳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추미애 의원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여성 후보라는 게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 자체가 유권자 수가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출마를 해서 조금 승리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후보는 김동연 후보는 어쨌건 그렇죠? 현직 지사이기도 하고 중도 보수층에서 뭐 또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본선에 나가면은
김동연 후보는 추미애 의원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예. 그래서 이기는 게 목적이면 추미애와 김동연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당원들이 볼 때는 만약 추미애를 더 선호를 하겠지만은 본선 경쟁력으로 따지고 보면은 냉정하게 본선 경쟁력을 따지면은 김동연이 조금 더 나은 카드다. 예. 일단 지면 안 되니까 경기도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또 김동연을 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준호 의원을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이게. 그 추미애하고 김동연이 붙으면 김동연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결선에 갈 수 있도록. 뭐 경기지사 경선은 제가 볼 때는 결선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예, 새 후보가 그 한준호 후보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 거의 뭐 그래도 두 자릿수 가까이 현재 지지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친명 당원들이 한준호 의원 쪽으로 만약에 표가 좀 집중이 되면은 한준호 의원은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본선 경쟁력을 저는 따지자면은 세 명 중에 김동연과 추미애 중에는 제가 김동연이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본선 경쟁력은 김동연보다도 저는 한준호가 더 높을 거라고 봐요. 한준호 의원이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센 이미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좋잖아. 일단 좋고 좀 젠틀한 부드러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나 여성층 유권자들에게 뭔가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보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세대 교체 제2의 이재명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소구력이 있을 수 있어요. 호구력이 아니고 소구력. 소구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재명을 배출한 이재명의 본거지다. 경기도는 마치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우리는 김대중을 보유도다. 김대중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김대중의 고향이다. 라는 게 이제 호남 유권자들의 어떤 자부심이라면은 경기도 유권자들은 이재명을 우리가 키웠다. 이재명의 본거지다. 이런 인식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도지사 선거도 김동연이 뭐 그렇게 호감이 있어서 됐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니까 김동연이 뭐 그것도 근소한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경기도 도민들의 그런 자부심, 이재명을 우리가 배출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뭔가 힘을 더하려면은 이제는 이제 차세대 이재명 이런 이제 이미지가 대단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동연이나 추미애나 뭐 차세대 이재명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뭐 김동연은 이미 뭐 이재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이미 준 상황이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누나인데 이재명의 누나지 이재명의 뭐 차세대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서로 민망하지 그거는 대통령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신데 그 이재명의 뒤를 잇는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그럼 이제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그 아쉬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준호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야 우리가 이재명을 키웠는데 한준호도 한번 키워보자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지역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 우리 지역에서 이제 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어떤 경쟁심도 있잖아.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도민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좀 지지하도록 만드는데 저는 이제 차세대 후보들이 좀 나가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 젊은 후보, 상대적으로 젊은 후보인 한준호 후보가 출마를 해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준호 만약에 의원이 그 경선만 통과를 하면요, 저는 경선도 통과할 것 같아요. 추미애만 꺾고 결선만 진출하면은 한준호 의원이 본선 진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추미애를 잡는 것보다 추미애하고는 지지층이 좀 겹치는 게 있어요. 좀 겹쳐가지고 추미애를 잡는 것보다 김동연을 잡는 게 더 쉬워요. 만약에 추미애 한준호가 결선에 가면은
추미애가 그 털레반들 때문에 추미애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 김동연 한준호가 붙으면은 한준호 의원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준호 캠프에서는 추미애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죠. 추미애하고 차별화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친명 당원들, 친명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한준호 의원만 지지를 해주면 그게 이제 박찬대 의원에게 투표했던 당원들이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 한 40%인데 그 40%만 한준호를 지지를 해주면 한준호 의원이 저는 본선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선에 나가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은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이 정도 라인업이면 정원호, 박찬대, 한준호 요 세 명이면은 수도권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금 영남권을 아마 저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으시지 않을까. 뭐 저기 충청권도 정리가 됐어요. 그죠? 충청권도 정리가 됐잖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나가면은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의원하고 뭐 비슷한 지지율이 나올 것 같아요. 50% 넘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대전 충남은 뭐 거의 정리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북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후보가 약하긴 한데 뭐 더 지켜봐야죠. 나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카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담하게 영남권 동진 전략을 해야 된다. 동진 전략.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 대구까지 울산 대구까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구도 뭐 저는 이상호 김상욱 의원 이상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김상욱 의원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봐요. 국민의힘 쪽에서 좀 가져오는 표가 있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 울산시장으로 충분히 한번 경쟁력 있고 뭐 세대 교체의 바람도 불어올 수 있는 또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대구를 한번 노려봐야 된다. 대구는 이제 제가 구윤철 장관 얘기를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구윤철 장관이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물론 이제 정치 경력이 뭐 많지 않은 게 과연 어느 정도 본선에서 힘을 발휘할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의 어떤 그 곡간지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요거는 대구 지역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어떤 소구력이 있지 않겠나. 대통령의 곡간지기였다. 요거 대구 분들 혹할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